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기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의 신규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채용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작년도에 실시한 국민연금공단의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들은 NCS 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 영어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앞자리를 딴 거죠. 이와 같은 직무 능력 표준, 즉 무슨 뜻이냐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기술, 지식, 태도, 이거를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한 것이 바로 NC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NCS 채용은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방지하고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 채용을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취업을 해서 직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선발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NCS 채용이란 채용 기준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학벌, 스펙 중심의 서류 전형을 지향해서 직무 중심,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또 출신 지역이나 가족 관계 등을 요구하지 않고 면접 시 또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질문은 금지하도록 해서 지원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청탁이나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다시 말씀드리면 출신 지역, 학교, 가족관계, 성별, 연령, 사진, 이와 같은 어떤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등의 요구를 아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NCS 기반의 시험, 경험, 상황 면접 등 직무 능력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외부 평가위원을 참여시킨다는 것인데요. 모든 정성평가에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면접할 때 외부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와 친족, 근무관계 등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아예 평가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에 대한 공개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 정보, 즉 채용 공고, 전형 단계별 응시, 합격 인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 잡 알리오에 이런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과정 점검, 통제 부분인데요. 문제의 추출, 또 면접, 합격자 결정 이런 채용 과정에 내부 감사인을 입회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해서 정부 합동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인 권익위 청년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채용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채용비 연루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하고 또 채용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또 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비 발생 기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정 채용 제도의 대표적인 것인 블라인드 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 이런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오로지 실력, 직무 능력만을 평가해서 인재를 채용하겠다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절차는 한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지원 자격을 안내하고
직무 설명 자료를 게시하는 채용 공고 단계, 다음은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한 서류 전형 단계, 다음은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기 시험 단계, 마지막으로는 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면접 전형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 설명 자료란 NCS, 즉 국가직무 능력 표준을 활용해서 직무의 내용을 정리하고 직무 능력을 또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 직무, 세부 수행 직무, 업무 내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식, 기술, 태도, 경험, 자격 등을 기재하고 있고요. 또 제시된 내용은 지원자의 실력,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류, 필기, 면접 등의 채용 전형 단계에서의 평가 항목, 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전에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란 기업의 핵심 가치, 인재상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제시하고 지원자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작성할 때의 착안점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써라. 또 직무에 관심을 보여라.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강점을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부적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좀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 보면요. 학교 이메일을 기입해서 학교명을 노출시킨다든가, 거주지 주소에 학교 기숙사 주소를 기입해서 또 학교명을 노출시키는 경우, 또 부모님의 재직 중인 기관명, 직위, 직업을 기재해서 가족관계를 노출한다거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용을 학교명과 함께 언급해서 학교명을 노출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인성검사, 직무적성검사, 직업 기초능력평가. 그래서 이 직업 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 능력 분야 등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그 성격에 따라서 그 10개 중에 몇 가지를 채택해서 직업 기초능력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직무 지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은 우리가 크게 4가지 경험, 상황, 발표, 토론 면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경험 면접이라 하면 교육, 자격, 경험사항 등 지원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접적인 능력을 예측하는 그런 면접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은 지원자가 작성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 면접에 이것이 기초 자료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경험 면접은 주질문을 하고 후속 질문을 하는 그런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상황 면접이 있는데요. 이는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제시하고 지원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직무 지식, 경험 등을 기반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 또 제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만의 강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표 면접인데요. 이는 직무 관련 주제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표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면접 유형입니다. 발표 주제는 직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일정 시간 후에 지원자가 보유한 지식, 방안,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하고 후속 질문을 통해서 직무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토론 면접이 있는데요. 이는 주제 관련 자유 토론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직무 능력 및 상호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통상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원자에게 각자 발표를 시키고 또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하게 하는 발표, 토론 면접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NCS 채용 방식, 또 필기, 면접 문항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NCS 포털 사이트입니다. www.ncs.go.kr이죠. 그래서 NCS 포털에 접속하고 거기에 블라인드 채용 탭이 있습니다. 클릭, 자료실 내에 채용 모델, 필기 문항, 면접 문항 탭을 클릭하고 거기에서 채용 모델, 필기 또는 면접 문항 샘플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겠구나 하는 거를 사전에 한번 쭉 트레이닝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의 2020년도 상반기 신규 직원 채용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도 국민연금 제도 시행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동안에 신규 직원 채용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채용 규모를 보면 2017년도에 184명, 2018년도에는 313명, 2019년도에는 228년, 그리고 올해에는 6급 갑으로 해서 18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급 갑이라 하면 6급 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6급 을은 대개 하반기에 채용을 하는데 고졸 출신들의 그 신규 채용, 그분들이 6급 을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상반기에 채용하는 분들은 6급 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채용 규모를 보면요. 사무직에 해당하는 분이 153명, 그래서 153명 중에 또 국가 정책적으로 할당되는 취업 지원 20명을 제외한 일반 채용이 13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직, 이 심사직은 우리가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있고요. 또 기초수급자의 의학능력 평가, 또 장애 등록 심사에 대한 의학적인 평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심사직이 있고요. 또 어느 기관이나 또 전산이 중요하니까 전산직에 대한 채용, 그리고 우리가 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직 채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내용은 바로 사무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이전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전 지역과의 어떤 상생 협력 차원에서 또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 이전 지역에 대한 채용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은 전라북도 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대학 2학의 최종 출신 학교가 전북 지역이 소재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별, 영역, 또 학력 제한 없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규정 11조 여기에 해당되면 응시하실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금고 이상, 또 병역 기피 등등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근무 장소는 공단 본부가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에 근무할 수도 있고요. 또 국외지사가 전국에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의 서류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예전 인원의 10배수 내를 서류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데요. 서류 전형의 요소 또 우대사항을 고려해서 선발을 합니다. 우선 직무 역량 중심의 자기소개서 10점 배점을 하고 있고요. 항목별 1000자 이상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교육사항은 30점 배점인데요. 4개 분야 중 3개를 선택해서 분야별 최대 5개 과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란 경영경제, 법행정, 사회복지, 인문, 어문 등이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전공의 제한은 없고요. 학교 교육은 대학 학부까지의 교육사항이고 또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을 통해서 이수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추후에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관련 자격사항입니다. 이것은 50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분야별 자격증 취득 부분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전문정보, 사무1, 사무2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격증은 지금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기간별로 확인을 하고 해서 이런 자격증을 단시간 내에 따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분야별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공인 어학 성적입니다. 10점을 부여하는데 인정기준 미만은 점수 미부여. 즉 이렇게 토익, 터플, 탭스, 뉴탭스, HSK, JPT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인정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표 만약에 미만이다. 그러면 점수를 아예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공인 성적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서류 전형의 우대사항인데요. 우선 취업 지원 대상자, 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자녀, 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일정 우대를 하고 있고요. 또 2019년도 우리 공단에서 3개월, 90일 이상 근무한 청년 인턴 또 우대하고 있고요. 우리 공단에서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 1년 이상인 경우 또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일정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 이상 또 홍보대사, 홍보기자 이런 것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을 1회 한해서 면접하는 그런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자기소개서가 추후에 면접 전형에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란 자신의 그냥 일대기를 기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지원 동기,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고요. 질문 무관한 내용을 막 작성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가끔 여러 군데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회사명을 잘못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나갑니다. 최근 5년 기아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기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그 경험, 강점 이런 거를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질문했던 사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노후준비 서비스 주관기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는 특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정리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노후 준비하고 관련된 특징. 노후 준비라고 하면 우리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인데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재무 쪽,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노후 준비하고 관련되겠죠. 뭐 그런 중에서 차관돼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공단이 5가지 핵심 가치, 바로 신뢰, 책임, 공유, 공정, 열정. 그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게시가 돼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본인의 경험, 활동,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라.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하고 자기의 경험 이런 걸 접목시켜서 자기의 강점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아 절충하고 조정한 사례가 있으면 개략적으로 기술해 달라. 그 과정의 갈등 요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또 그 선택 이유는 뭐고 성과는 어땠는지. 바로 이제 조직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나 혼자 홀로 생활할 수는 없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갈등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럼 갈등이 존재했을 때 그 갈등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것은 또 사람이죠. 갈등을 맞는 것도 사람이고 해결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과연 그 갈등을 얼마나 원만하게 해결해서 조직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린 서류 전형을 잘 통과하시면 이제 필기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크게 직업 기초능력평가와 종합직무지식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업 기초능력평가 60문항, 종합직무지식평가 50문항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각각 50%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 기초능력 평가는 총 NCS에서는 10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분야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조직이해, 정보 능력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종합 직무지식 평가는 법, 행정, 경영, 경제, 또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령 관련 지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통해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직업 기초능력 평가란 10개 영역 중에서 해당 기관의 인재상, 핵심 가치 등과의 매핑을 통해서 필요한 핵심 영역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지식보다는 생각, 즉 일을 할 때의 상황, 맥락, 목적 등을 고려하는 그런 능력 평가입니다. 또 직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한다는 점에서 인성검사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능력 평가, 즉 종합 직무지식 평가인데요. 이는 성과와 연가되거나 성과를 창출하는 직무 관련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요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능력 평가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능력을 측정한다면 이 종합 직무지식 평가는 직무에서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지식과 기술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이 선발 대상 직무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전공 시험과는 좀 차별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직업 기초능력 평가와 종합 직무지식 평가, 이 평가 문제에 대한 예시, 이런 부분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또 풀어보시면서 습득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필기시험을 합격한 분들은 인성검사와 면접 전형을 거쳐서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인성검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면접 전형은 경험, 상황, 집단토론, 발표 면접 등이 있는데요.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우선 자기소개서를 기반한 경험 면접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과장해서 쓰시면 안 되고 진솔하게 면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상황 면접은 면접관이 상황을 주고 질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발표, 집단 토론 면접이란 면접 진행 전에 대기 장소에서 미리 자료를 배포해드리고 검토 시간을 준 후에 개인이 발표하고 나서 집단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면접 전형이 끝나면은요, 최종 합격은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를 6대 4의 비율로 산정 합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곳이고 또 국민연금공단에 있어서 신규 채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좀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